자, 시장에 이제 또 지혜를 계속 모아보는 순서입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낙폭 과대. 분명히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네. 과도한 하락인 부분도 있을 거고 기업별로는 그러면은 이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물론 대부분 다 이제 계속 조정 시 분할 매수 뭐 이 얘기들을 들으셔서 네.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보도들 항상 보도는 자극성을 좀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지 않을까 그래갖고 샀더니 우와 더 떨어지고 뭐 이랬다 그래갖고 뭐 91년 만에 뭐 최악의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자 우리는 과연 어떨지. 일단은 뭐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슈 테마가 있는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시장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시장과 같이 빠진 종목들은 좀 아쉽게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 테마가 있는 뭐 종목군들, 섹터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꼽아봤는데 일단은 먼저 ATEC-TN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볼까요? ATEC-TN. 네, ATEC-TN. 최근에 뭐 애플페이 관련돼서 많은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 저도 지난주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ATEC-TN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화살표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맞다. 화살표 점수 일단 9점 드릴게요. 많이 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하락폭이 8%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점수를 좀 높게 드렸다 이 보시면 될 것 회사의 같고요. 내용은 뭔가요? 티머니. 티머니. 예. 일단 어쨌든 애플 삼성페이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 같은 경우도 티머니와 교통카드 연동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결국엔 NFC라고 하는 근거리 결제를 네네네. 하는 그 기능들인가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 카드가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페이가 요즘 이제 그걸 도입한다고 해서 네네. 물리적인 기능에 관련성 있는 기업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 물리적 연관성 있는 종목으로 그래가지고 NFC 단말기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나이스 정보통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순수한 교통카드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라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일단 ATEC-TN이 그 티머니의 지분을 9.5%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좀 강하게 났었는데 이게 9.5% 지분 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맞냐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쏠림 현상에 의한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에 8%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고가놀이를 할 수 있겠죠. 이 상한가 부분은 그래도 상한가 가격 14,300원 이상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 그래도 뭐 기간 조절을 거치게 되면서 다음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 시장이 뭐 코스피 코스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한 이후에 1% 정도 상승 흐름을 좀 전개를 시킨다라는 건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한 시세는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는 너무나 당연히 홀딩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이 14,500원까지 하락이 나오는 게 맞냐라는 판단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는 일단 14,500원 정도 한번 욕심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쨌든 여기서 바로 튀어나가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매수는 14,500원 이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TEC-TN이라고 하는 개별 기업인데 이제 무슨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 이거 티머니 관련주요. 티머니 관련주 이렇게 정리해서 화살표 점수 9점. 그러니까 시세는 살아 있고 저가 매수도 있는데 공격적인 매수는 시장 환경과 연동돼서 나타나진 않고 있다. 지켜보는 그렇다고 막 매물이 막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매물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고 일단은 뭐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어차피 금요일날 나오기 이전에 소위 말하는 뭐 눌림목이 될까요? 상승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등락하겠네요. 상승 눌림목에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어쨌든 또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는 건 그래도 그나마 종목에 대한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모양 보시지만 거래가 한번 솟아서 시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차익 매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나왔고. 근데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용어 자체는 기간,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옆으로 이제 횡보한다.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쉽게 쓰는 말이지만 이제 네. 투자자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슨 용어야 저게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풀어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종목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뭐?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여행을 기다리실 것 같은데 네. 하나투어를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투어. 네, 하나투어. 참 아쉬워요. 뭐 때문에 아쉽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8월달 태자 유방암처럼 어떤 주도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좋게 말하면 순환매 양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 꾸준히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급락을 좀 피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오늘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일단은 그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 같은 경우에 종목, 업종, 시장, 가정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이슈를 무시를 하고 과연 이게 갈 수 있을까라고 좀 판단이 또 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 시장은 대형주 약세 구간 속에서 중소형주 중심이었던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월 11일부터 일본이 또 이제 무비자 개인 여행을 현재 허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살표 전수 알죠?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까먹네요. 뭐 저도 까먹는데 뭐. 네. 제 점과는 8점이요. 8점. 하나서 8점. 네. 왜냐하면은 저는 대장주를 높은 편이네요, 그래도. 다른 종목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높다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8점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일평균 일본 여행 예약률이 이제 전달 대비해서 지금 9월 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전달 대비해서 766% 증가했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탑픽으로 제시한 종목인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포에서 오사카 같은 경우에도 3회에서 7회로 운항 횟수를 늘렸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도쿄 같은 경우에도 1, 3회로 운항분을 증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 쪽으로 가는 노선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일본 쪽 그 여행을 예상하신 분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LCC라든지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건 좀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조정을 추후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자, 뭐 단기간을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일에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혹시 매도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56,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하락이 뭐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8%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6% 정도 하락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출렁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56,000원 정도, 56,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뭐 0.8% 정도 상승은 뭐 누가 보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에 좋은 거리두기 그 해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의 무비자 뭐 무비자 이런 것도 10월 있고. 11일부터요. 저 거기 또 이제 뭐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일부 심리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으로 그럼 또 넘어가서 하나토까지 들었으니까. 네. 다음 기업은 이제 CNC 인터내셔널인데 CNC 인터내셔널 여기도 화살표 점수를 주시잖아요. 요거는 화살표 점수 9점입니다. 오늘 점수가 높은데? 일단 좀 희망을 좀 드리려고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은 우리 뭐 별별 거 다 겪었잖아요. IMF부터 시작해서 뭐 코로나 금융위기, 마지막까지 겪었고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사태 뭐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 할 수 있는데 그쵸. 당장이 좀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죠. 말씀 정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 2020년 2월달, 3월달 시장 급락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3월달 이후에 1,400포인트 점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3,000포인트까지 갈 때는 상당히 기분 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안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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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투어의 어떤 연장선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아웃바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NC도 이것도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아시겠지만은 그 립 관련된 색조 화장품을 만들고요, 판매를 하고요, 립.
아메리카에서 입술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입술 주변 색조 화장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 곳인데 이 회사에서 팔고 있는 홈앤 립 틴트라는 제품을 CNC 인터내셔널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밀 SC가 아니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트적인 요인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패밀 SC보다는 CNC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인바운드 쪽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게, 저 이거보다 먼저 말씀드려야겠구나. 그 로맨이라는 이 브랜드가 롬에서 나오는 립틴트라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 일본에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80%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로 보게 된다라면은 국내가 37%고 일본이 41%. 그러니까 국내보다 일본 쪽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도움될 만한 소식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어제까지죠. 22일부터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2를 참여했습니다. 참여해가지고 네. 이제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노선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광객들 일본에 많이 가겠지만은 일본 관광객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그 연관성으로 인해서 어쨌든 일본 쪽 매출 비중이 큰 화장품 제품을 만들고 있는 아이패밀리 SC도 부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차트가 괜찮은 C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본 쪽에서 이 로맨이라는 브랜드가 괜찮기 때문에 그 제품을 이제 한국에 와서도 구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일본 노선이 단거리 해외 노선이 열리게 되면서 그 모멘텀이 어쨌든 하나투어도 그렇고 CNC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요 제가 가격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22,000원 이하에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이하에서 일단은 5일 이평선 이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제가 가격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2,000원으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2,000원까지면은 뭐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텍 TN, 하나투어, CNC 인터내셔널 세 개 기업인데 점검 차원에서 또 뭐 환산의 점수를 드렸는데 대부분 다 높은 편인 것 같아서 이겨냅시다. 네, 이겨내야죠. 네, 자,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